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JJ 커스텀의 JJ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중에 가죽공예가 쉽지 않다, 굉장히 어렵다, 뭐가 어렵냐, 잘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,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, 이제는 그 정말 어려운 걸 잘하기 위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, 그런 방법을 좀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데, 오늘은 뭐 당연히 첫 시간이니만큼 가죽 재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재단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셔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. 가죽공예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 51% 정도는 재단에 있다,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재단이 굉장히 중요하고, 시작부터 꼬여버리면 절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재단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얼마나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가죽 재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칼도 사용을 잘 해야 되고,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자도 사용을 잘 해야 됩니다. 일단 가죽을 자르기 앞서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처음 가죽공예 접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방한지, 두꺼운 거, 이걸 먼저 자르는 훈련을 할 거예요. 왜냐면 나중에 이제 형제를 만들어서 이제 가죽 도안을 만들 때, 그때 이 형제 자체를 잘라야 되는데, 이 자체도 자르다 보면 잘 안 잘려요. 말도 안 되게 종이가 잘 안 잘리는 현상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종이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으니까, 그리고 1mm 간격으로 이렇게 칸이 쳐 있어요. 그래서 이걸 1mm 간격으로 정교하게 자르는 훈련을 먼저 조금 하시고, 이게 익숙해진 다음에 가죽으로 넘어와서 ET 2.5T 그 정도 되는 통가죽으로 훈련을 좀 해주시고,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두꺼운 거 어딨어? 아이고,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가죽 3.5T 이렇게 비교해 보면, 이렇게 두꺼운 통가죽으로 또 작품을 하면 굉장히 매력 있고 그립감이 좋아요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통가죽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런 곡선 라인이라든지 이런 라인들을 완벽하게 잘 한 번에 잘라야 뭐 불필요하게 뭐 이렇게 사포질을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지게 한 방에 깔끔하게 하는 게 좋으니,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부터 한번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가장 처음에 기본적으로 칼로 잘 대고, 자르기에 앞서서 파지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많은 분들이 이 가죽칼, 이 구두칼을 보면 이 손잡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뭐 자르셔도 돼요. 자르셔도 되는데, 이게 힘이 있을 때, 컨디션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, 힘이 빠지면 이게 이렇게 흔들린다고. 힘이 빠지면, 그러면 제대로 된 재단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이게 왜 이래? 이렇게 하면 흔들려. 이렇게 자대고 할 때는 상관이 없어. 근데 잘 안 되고 1mm 쭉 자르다 보면 이렇게 흔들린다고. 큰일 납니다. 가죽이 이제 뭐 파도 치는 거죠. 흔들려. 그래서 이 흔들림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파지법으로, 저희 같은 경우는 칼날 아랫부분을 잡습니다. 칼이 있으면 이 반지 끼는 소리 뭐야, 약지라 그러나? 이걸로 요 볼록한 부분에 이렇게 감싸줍니다. 이렇게 감싸준 상태에서 나머지 그냥 자연스럽게 잡으시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접고 자연스럽게 잡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. 이런 형태, 찔리지 않을 정도. 이 상태로, 이 상태로 엄지를 살짝 밀어주죠. 그러면 칼날이 뒤가 이렇게 씁니다. 자를 대고 자르는 훈련을 많이 하실 때는
일단 칼이 나가는 감각을 좀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칼날을 많이 세우고 자르시는 게 아주 잘 잘려요. 그리고 훈련이 거듭될수록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칼 뒤쪽을 세우고 칼 앞쪽 부분에 요 귀퉁이만 사용해서 재단하는 걸로 훈련을 많이 하시다가 점점 재단이 잘 되고 자신 있을 때 뒤에 떴던 칼날을 이렇게 바닥과 거의 수평이 되도록 납작하게 눌러서 재단하는 훈련도 해주셔야 돼요.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가죽을 자를 때 직선 재단은 칼날을 세우는 것보다 칼날을 눕혀서 재단하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, 이거는 가죽 재단할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이거 훈련을 얼마나 하냐, 지금 방한지를 보면 1mm 간격으로 선이 거 있어요. 그 1mm 간격으로 자르는 겁니다. 그러면 1cm면 10번을 자를 수 있고, 그리고 10cm를 자르게 되면 100번을 커팅을 할 수 있어요. 최소한 100번은 해야지. 그래야 잘해요. 최소한 하루에 100번, 가죽도 100번. 그 정도 해야 한 달 정도 빡세게 훈련하면 아, 재단 좀 하는구나 라는 소리 듣습니다. 근데 매일 100번 하는 게 이게 말처럼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왜? 바빠. 맨날 퇴근하고 술도 마셔야 되고, 친구 만나야 되고,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야 되고, 결혼하신 분들 집에 일찍 들어가면 애랑 또 놀아줘야 되고, 뭐 여러가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걸 매일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, 사실.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, 내지는 이 공예를 하기 전에 손을 푼다 라는 개념으로 이 재단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경우 생기죠. 이제 도안 형지 만들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칼집만 내는 훈련도 필요해요. 칼집만 살짝 잘리면 안 돼. 이때는 슉 가볍게 접힐 수 있도록 칼집만 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. 오늘은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줄 한번 잘라볼게요. 그리고 훈련이 되면 더 얇게도 한번 잘라보세요. 더 얇게. 아이고, 안되겠다. 1mm로 이렇게 아주 얇게. 그리고 나면 칼이 어느 정도 나가면 종이가 잘 잘린다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살을 띄고 순수하게 감각만으로 라인을 보고 그대로 절단을 해줍니다. 이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. 정확하게 한 번 더. 칼을 납작하게 하면 속도도 빨리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1mm 간격으로 한 10cm 정도, 한 100줄 정도를 자른다 라고 생각하고 훈련을 하시고, 그 다음으로 할게, 강아지 충분히 잘랐다. 이제 가죽을 넣고 처음에는 좀 좁게, 나중에 점점 길게. 일단은 가죽이 잘 잘려 나가는 느낌을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대고 또 잘라 봅니다. 잘 잘리고 또 얇게. 자대고 할 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칼날을 세워서 엄지로 밀어주세요. 엄지로 밀어주세요. 어떻게? 쭉. 가죽의 뒷면을 세우고 앞면에 있는 뾰족한 날로 가죽을 커팅하면 가죽이 잘 잘라진다. 그리고 곡선 재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뒷면을 세우고 앞에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곡선을 한다. 이유는 가죽을 자를 때 가죽이 칼날을 붙잡아요. 마찰력 때문에. 그 마찰력을 줄여준다 라는 과학적인 원리가 좀 있겠죠.
이렇게 이제 이거 뭐 주로 이제 뭐 테스를 만드는 훈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뭐 잘라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, 저번에 테스를 만드는데 보여드렸듯이 뭐 라인을 이렇게 준 다음에 그 밑으로만 쭉쭉쭉쭉쭉 자르면 나중에 이걸 돌돌돌 말면 테슬이 되죠.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훈련 그냥 훈련. 자, 마지막으로 자대고 칼날은 무조건 세워주세요. 잘 되고 있을 땐. 그리고 이 훈련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. 왜냐면 우리는 형제에다 대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이렇게 잘라야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라인을 거놓고 이걸 그냥 자른다고 뭐 자대고 자르지 않아요. 이거 그냥 이렇게 자르는 거야. 이걸 왜 그대로 자르냐? 여기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우리 새들백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십자가 장식, 이게 가죽이 3.5mm예요. 많이 두껍죠? 이걸 형질을 올려놓고 형질을 올려놓고 도안으로 올려놓고 뭐 이렇게 자른다? 택도 없어.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뭐 칼이 너무 뭐 예리하고 정교하고, 아니면 또 저런 칼 있어, 뾰족한 거. 우리 저기 있는데 이건 뭐라 그래, 뭐 무슨 메스 같은 느낌의 그 뾰족한 칼이 있는데 그걸로도 완벽하게 자르기가 힘들어요. 완벽하게 훈련이 정말 많이 돼야 돼. 이런 곡선을 이렇게 말끔하게 깨끗하게 따려면 뭐 이제 대량 작업을 하게 되면 뭐 촬영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, 이 샘플 작업을 할 때는 뭐 촬영을 먼저 만들 수가 없잖아. 그럼 뭐 어떻게 해요? 다 손으로 일일이 이걸 다 자른다고, 재단을 한다고. 그래서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. 일단 직선 재단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곡선, 원형 뭐 연습을 할 건데, 일단은 직선입니다 오늘은. 그래서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, 가죽 이거 비싸잖아요. 평당 10,000원 넘잖아. 줄을 긋고 줄을 따라가. 근데 가죽을 자를 때는, 잘 안되고 가죽만 자를 때는 뒤를 너무 많이 들면 선을 물고 가는 면이 좁기 때문에 라인을 정말 예리하게 봐주셔야 돼요.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날을 세우는 게 아니라 칼날을 눕히면 선을 물고 갑니다. 이렇게 선을 물고 가요.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물려 있는 거야. 가죽에 칼날이 이렇게, 가죽이 칼날을 이렇게 무는 거야. 흔들리지가 않지. 이렇게 서 있으면 요 잡히는 부분이 작잖아요. 이렇게 물고 있으면 요 앞부분만 가죽이 잡고 있잖아. 근데 이걸 눕히면 가죽이 얘를 전체적으로 잡고 있다고. 보여드리면,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. 이렇게. 이거 보이는가? 안 물고 있죠? 이렇게 가죽 이렇게 잡는다고. 그러면 이 라인이 뾰족하게, 가죽 재단을 쉽게 하기 위해서 칼날을 세우면 라인을 따라가기가 좀 어렵고, 뒷날을 눕히면 힘은 들지만 일단 잘리기 시작하면 칼날과 라인의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선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. 직선 재단은 무조건 눕히는 거야.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가죽이 재단이 되고 밀리다 보면 뒷부분이 떠요. 이렇게. 그걸 엄지손가락으로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. 그리고 벌어지는 가죽은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잡아주면 좋습니다. 그래야 이 가죽 면이 이렇게 뜨거나 울거나 하는 현상이 좀 적어져요. 잡습니다.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칼날이 지나가기 직전 자리를 계속 누르면서 평평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자세 안 좋다. 이렇게. 백발백중이야. 가죽 재단 훈련할 때 가장 좋은 어떤 확인 방법은, 라인을 긋고, 라인 좀 이렇게 진하게 그어주고 살짝
재단을 했을 때 잘린 면이랑 가죽 면에 이 선이 둘 다 없어져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선을 가운데를 잘라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. 찍어서 한 번에 눌러주고 쭉 벌어지는 거 잡고 엄지로 가죽면 누르고 칼날 납작하게 쭉. 아주 깔끔하게 되죠. 이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얼만큼? 100줄 잘라. 100줄 했는데 탄력 받으면 150줄 칼 한번 갈고 또 200줄. 이건 연습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해요. 연습은 거짓말 안 합니다. 그대로. 나중에는 이제 줄을 막 10줄씩 거놔. 쭉. 근데 웃긴 건 줄 많이 거놓으면 헷갈려서 줄 하나만 보고 가야 되는데 두 개가 같이 보여요. 그래서 이거 별로 추천 안 합니다. 막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막 신나서 막 이제 훈련한다고 연습한다고. 그럼 막 옆에 막 침범하고 그러면 열받아요. 자, 한 줄. 두 줄. 세 줄. 네 줄. 다섯 줄. 두께 다 동일합니다. 깔끔해요. 이렇게 직선 재단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는 지갑 같은 경우도 뭐 2겹, 3겹, 4겹 올리기 위해서는 단면이 잘 맞아야 돼요. 저 뭐 지갑 같은 거 포켓 만들 때는 뭐 커팅 안쪽으로 좀 많이 하긴 하지만 뭐 여권 케이스 하나 만드는데도 실패 되게 많이 합니다. 왜? 정확하게 앞뒷면이 배대배로 딱 만났을 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지. 이런 거. 좀 과장하면 이런 거, 미세하게 가면 뭐 이런 게 되겠죠. 이미 짜증 나는 거예요. 다시 해야 돼. 또 잘라. 근데 뒤에서 보면 또 이렇게 되겠지. 이렇게 안 맞는 거지. 그럼 어떻게 또 잘라? 여권 지갑으로 시작해서 카드 지갑 된다. 그런 말씀입니다. 그래서 재단 훈련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니까 익숙해지고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적응이 되면 가죽도 아까워서 많이 자르지도 않아. 요런 거. 왜 반지갑이나 장지갑이나 보면 안쪽에 포켓을 좀 이렇게 라운딩 처리해서 좀 더 부드럽게. 그리고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지갑이든 가방이든 직선으로 거의 작업을 하지 않고 미세한 곡선으로 작업을 해요. 직선으로 된 디자인은 가죽공예 한 1년 이상 하면 거의 만들지 않는다. 뭐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고, 뭐 딱 이렇게 네모네가 이쁜 디자인들이 가끔 있긴 있어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98%, 그러니까 100개 만들면 2개 직선이고 나머지 98은 전부 다 곡선이에요. 미세한 곡선. 그걸 또 알아야 되는데. 자, 칼날 세우고. 직선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곡선도 껌이에요. 왜냐? 직선 재단 하도 많이 하면 느낌 알거든. 아름다운 라인 한 방에 갑니다. 한 방에. 그리고 이쯤 되면 이제 또 같이 병행해야 되는 훈련이 뭐냐? 잠깐만요. 직선은 뭐 자루 주면 뭐 줄을 쭉쭉 그리면 되는데, 곡선 같은 경우는 동일한 간격으로 동일한 라인을 계속 하면 가죽에 소모가 적을 테니까 괜히 엉뚱한 라인을 계속 그리면 버리는 게 너무 많잖아. 이 비싼 가죽 연습할 때 최대한 아껴서 하세요. 그래서 디바이더도 훈련을 많이 해야 되니까 디바이더 라인을 1mm 정도 간격으로 잡고
그어줍니다. 그어주고 끝나냐? 그게 아니지. 엣지 베베로 훈련해야지. 이거 무슨 뭐 우리 수강생이 그러더라고요. 무슨 카페에 갔더니 3개월 동안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작업 엣지 베베로. 왜? 가다가 푹 씹히는 거지.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. 자연스럽게. 슉. 이것도 원스톱이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나서 라인이 안 보인다. 잠시만요. 누가 왔어?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전두단 끝.